이번 강의에서는 본 챕터 4 데이터 플레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 Generalized Forwarding, 그러니까 일반화된 포워딩 개념 SDN에 대해서 데이터 플레인 중점적으로 배워보고, 거기에는 이제 매치 플러스 액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픈 플로우라는 표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끝으로 미들박스를 배우고 본 챕터 4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된 포워딩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라우터에서 포워딩 테이블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포워딩 테이블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거기에는 이제 다른 단순한 포워딩뿐만 아니라 다른 액션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일반화된 포워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의 헤더를 보고 기존의 포워딩은 목적지 주소만을 받지만 그걸 보고 이제 가장 옵티마이즈 된 루트로 이렇게 그 포트로 내보내는 거였죠. 그것이 이제 스페시픽 포워딩, 기존의 라우터에서 하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일반화된 방법까지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라우터는 이제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의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 거기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액션이 단순하게 포워딩 하는 거죠. 목적지 주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포워딩 테이블에서 그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포워딩 그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로, 아웃풋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목적지 주소 베이스드 포워딩이 되겠어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라우터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SDN을 배우면서 일반화된 포워딩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헤더 필드를 물론 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목적지 주소만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헤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것이 매치가 되면은 원하는 비교하는 무엇과 그건 나중에 보겠지만, 매칭이 돼서 그게 일치한다 하면은 그 패킷은, 그 데이터그램은 이제 버려버리거나 또는 그걸 복사하거나 또는 뭐 변조하거나 바꾸거나 또는 뭐 그걸 단순히 이렇게 로깅을 하거나 또 컨트롤러한테 보내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액션이죠, 전부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로우 테이블을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플로우 테이블은 이제 간단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새로 배우는 플로우 테이블은 이제 매치 플러스 액션 이런 필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헤더 필드가 단순하게 네트워크 레이어만 보는 게 아니고 링크 레이어 헤더도 볼 수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필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단 매치가 되는 건지 비교를 해서 똑같은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면은 액션, 정의된 액션을 취하면 되겠어요. 자, 일반화된 포워딩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패킷 핸들링 룰을 보면은 매치, 패턴을 비교해서 매치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비교해서 일치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액션은 그 매치가 된 패킷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드롭하거나 포워딩하거나 모디파이하거나 그것을 이제 컨트롤러한테 보내거나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티가 있는데, 이 프라이어티는 이제 앞에서 매치가 또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우선권을 가진 것이 이제 먼저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프라이어티를 이용한다. 또 카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적인 값, 몇 바이트인지 전체가, 또 패킷이 몇 개의 패킷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카운팅하는 카운터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자세히 이 플로우 테이블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플로우 테이블인데, 기존에 이제 그 플로우 테이블과는 틀리죠. 기존에 앞에서 봤던 단순한 트래디셔널 라우터는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일치한 건지, 그 다음에 일치하면은 그 아웃풋 포트가 뭔지 정도 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매치, 이 소스 주소, 목적지 주소,
여기서 이제 별표는 이제 don't care로 이제 아무거나 don't care니까 고려치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것도 이제 3.4하고 뒤에는 이제 don't care 고려치 않는다. 그래서 그 목적 지수가 3.4면은 그 뒷부분은 이제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포워딩한다. 어디로? 2번 인터페이스, 2번 링크로 포워딩한다. 그 다음에 소스가 1번, 2번이고 뒤에는 이제 don't care, 데스티네이션도 don't care 하고 소스 주소만 1번, 2번, 1.2 이것만 일치되면은 그 패킷들은 전부 버려버린다.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소스가 여기서는 이제 전체 주소죠. 32비트. 그것이 일치가 되면은 이제 목적지 주소가 무엇이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컨트롤러한테 보낸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가 어떤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액션을 취하겠죠. 플로우 테이블 오픈 플로우 이건 표준인데 오픈 플로우에서 정의한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를 보면은 매치 액션 스태티스틱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는 건 이제 헤더 필드들은 뭐가 있냐면은 인그레스 포트가 있는데 이것은 인풋 포트가 되겠어요. 인풋 포트.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레이어 2에 있는 링크 레이어. 예를 들면 우리가 링크 레이어가 그 이제 이더넷을 쓴다면 이더넷이 바로 링크 레이어가 되겠는데, 그럼 이더넷에 이제 소스 주소, 데스티네이션 주소,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죠. 이번 챕터 4가 네트워크 레이어에 관련된 건데, IP 소스 주소, 목적지 주소, 뭐 IP 프로토콜, 타입 오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매치하는데 사용하는 필드 그리고 그 값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TCP, UDP 소스 포트라든가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도 비교의 대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비교했을 때 매치가 되면은 이렇게 액션은 포워드를 하거나 그 해당되는 포트로 그 다음에 그 패킷을 버려버리거나 또는 모디파이 하거나 헤더의 어떤 필드를 모디파이 하거나 그것을 이제 또그 인캡슐레이션에서 컨트롤러한테 보내거나 그 다음 스태티스틱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패킷이라든가 바이트를 카운팅할 때 그 통계치가 여기에 적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지금 오픈플로우의 표준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좀 보면은 목적지 베이스드 포워딩.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라우터죠. 전통적인 라우터 기능은 단순하니까 물론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라우터는 여러 필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IP 데스티네이션 주소죠. 이것이 일치가 되면은 내보내는 것, 액션이라는 건 단순하게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포트로 내보내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고 전통적인 라우터의 기능은.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 별도의 과거에는 별도의 박스로 있었지만 파이어월도 같이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이어월은 단순하게 이제 포트 번호가 목적지 포트 번호가 뭐다 그러면은 액션은 이제 그 포트 번호에 해당되는 그것은 이제 버려버리거나 하는 것이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어월 기능이 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다른 예가 되겠는데 IP 주소, 소스 주소가 이거가 일치되면은 그걸 또 필터링해서 버려버리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로킹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2에서도 이렇게 맥 데스티네이션 인터넷 주소 우리가 앞에서 이용해서 이제 3층에 관련된 거 이거 했지만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이더넷 주소죠. 이더넷 주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그것이 매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액션은 포트 3로 그래서 여기 설명된 내용을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가 이거라면은 아웃풋 포트 넘버 3로 이렇게 내보낸다. 자, 오픈플로우의 개념을 조금 더 여기 오픈플로우의 표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매치 플러스 액션에서 이런 개념으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우터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앞에서 본 전통적인 라우터는 가장 긴 longest destination IP 주소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죠. 그것은 이제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단히 구현할 수 있고, 이제 단순히 그건 이제 한 링크로 포워딩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스위치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그 스위치 기능이 이제 레이어 2가 되겠는데, 레이어 3을 이야기하면서 레이어 2의 링크 레이어의 기능이 이제 스위치고, 그건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자세히 배울 부분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이더넷 주소를 비교해서 그것이 이제 일치가 되면은 내보내거나, 스위치를 통과해서 내보내거나, 또는 뭐 필터링 하거나, 또는 뭐 플러딩, 포워딩 하거나 또 플러딩 하거나 하는 그런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는데, 그런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박스, 그러니까 파이어월, 그런 것도 같이 통일된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종류의 장치들을 이렇게 통일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오픈 플로우가 되겠어요. 표준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에 이제 구현하는 그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어월 같으면 단순하게 이제 IP 주소하고 이제 TCP, UDP 포트 넘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거나 또는 통과를 안 시키고 버리거나 하는 퍼미트 ORT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기능도 구현할 수 있죠. NAT 기능은 이제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매치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내부 IP 주소라든가 또 프라이빗 IP 주소라든가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면은 이 로컬 네트워크 이제 프라이빗 주소를 쓴 곳으로 들어오는 거라면은 그게 이제 프라이빗 IP 주소하고 그다음에 포트 번호를 이렇게 변환시켜주고, 거꾸로 또 나가는 거라면 이렇게 외부 퍼블릭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데, NAT 테이블에 그걸 기록해서 나중에 그런 변환 작업을 해준다. 자,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겠고, 자, 실제 사례를 조금 더 예를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호스트가 6개가 있고, 그걸 각각이 이제 호스트 1, 2, 3, 4, 5, 6 이렇게 써놨고, 자, 여기에 이제 오픈플로우 표준을 구현하는 컨트롤러가 여기 있죠. 테이블을 잘 조정해서 한 개만 쓴 게 아니고 몇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쓰면은 전체 네트워크 규모로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그램이 호스트 5하고 있죠. 호스트 6 여기 있죠. 이것들은 이제 전부 호스트 이걸 통해서 스위치 1, 스위치 2, S1, S2를 통해서 H3나 H4로 이렇게 전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와이드로 이런 기능을 구현한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테이블을 그렇게 이제 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테이블 1과 여기에 있는 S3에 있는 테이블, 그 다음에 S1에 있는 테이블, S2에 있는 테이블을 자, 이런 식으로, 자, S3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은 IP 소스가 10.3이니까 이거죠. 10.3. 그 다음에 IP 데스티네이션이 10.2 이거죠. 이것들은 포워드 3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했기 때문에 3번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나가도록, 3번 포트로 나가도록 이렇게 포워드 3 하는 액션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1에 있는 매치 액션 테이블을 보면은 이 포워드 테이블이죠. 플로우 테이블. 인그레스 포트는 이제 인풋이 이게 되겠어요. 인풋 포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IP 소스가 10.3 앞에서 온 것, 그 다음에 10.2, 그 뒤에는 이제 don't care, 어떤 것이건 상관없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포트 번호 4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포워드 4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은 매치 플러스 액션 테이블을 보면은 인그레스 포트가 2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가 10.2.0.3, 그러면 이쪽으로 3번 인터페이스로 포워딩 해주고, 4면은 끝이 4면은 4번 인터페이스 이 포트 번호로 내보내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와이드 어떤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일반화된 포워딩을 서머리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매치 플러스 액션 이런 개념으로 어라이빙 패킷에 도착하는 패킷의 헤더를 보고 그것은 이제 레이어 2, 우리 3, 4까지,
그 다음에 인그레스 포트, 그거는 이제 레이어 1,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런 헤더 필드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매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그 테이블들을, 여러 스위치에 있는 테이블 값을 잘 매치 플러스 액션으로 넣어주면은 네트워크와의 어떤 액션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단순히 이제 테이블에 값을 매치 플러스 액션 넣어주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패킷당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액티브 네트워킹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 오늘날은 이제 더 발전된 P4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더 일반화된 프로그래밍으로. 자, 이것이 P4.5 할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오픈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한글로 된 부분을 보거나 또는 뭐 영어로 된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플로우는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스위치 또는 라우터의 전달 평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다. 자, 이것을 이제 자세히 쭉 설명해 놓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픈플로우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패킷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컨트롤러는 스위치하고 다르고, 전달해서 제어를 분리하면 뭐 ACL, 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것보다 더 정교한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오픈플로우를 사용하면 각각 고유한 인터페이스와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하는 다양한 공급업체의 스위치를 단일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건 표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뭐 다른 건 참조해보고,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은 TCP 위에 계층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TLS 사용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연결을 설정하려는 스위치대의 TCP 포트, 이 포트 번호를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참조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픈플로우는 주로 보안 채널에서 스위치와 컨트롤러 사이에 사용된다. 자, 역사를 보면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 홍보 및 채택의 전념,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오픈플로우 표준 관리하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번역해 놓은 게 매끄러울 수도 있고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원래 원문을 보기 바랍니다. 자,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 한번 보겠어요. 자, ONF 이 부분은 이제 SDN과 관련되고, 여기서 이제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쭉 참조해보고,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오픈소스 플랫폼 5G, LTE,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엣지, 그것을 위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했다. 자, 참조해보고, 자, 오픈 네트워킹 재단을 간단히 소개한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ONF의 미션은,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의 미션은 응용 연구 개발, 옹호 및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신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도하는 비영리 운영자 주도 컨소시엄이고, 이 ONF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커뮤니티이고, ONF는 네트워크 분해 화이트박스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의 표준을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죠, 활용하여 통신사업자 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솔루션을 구축하는 여러 프로젝트의 우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P4 끝으로 있었죠. 그 P4가 뭔지,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P4.org 하면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그때 보기로 하고, 여기 간단한 핵심 내용만 보고 하겠습니다. P4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것은 데이터 평면 장치, 스위치, NIC, 라우터, 필터 등 이런 평면 장치가 패킷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네트워크 장치용 도메인별 언어다. P4 이전에는 공급업체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네트워킹 실리콘이 가능한 동작 대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리콘 공급업체는 새로운 기능, 롤아웃을 제어했으며 롤아웃에서는 몇 년이 걸렸다. 그래서 P4는 기존 모델을 완전히 이렇게 쭉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일부 내용만 봐가지고 P4는 그냥
뭔지, 오픈 소스 프로그램 언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참조로 개인별로 참조해보고.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부분이지만 미리 여기 본 김에 간단히 보고 넘어간다면, 자, 이것도 한번 쭉 보면은 여기 IAB의 그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쭉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IAB 뒤에 나올 거니까 그냥 IAB가 IETF의 한 커미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인터넷 구조 관련된 커미티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NFV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내용, 거기에 있는 내용만 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보가 있으니까 참조해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SDN을 금방 배웠기 때문에 SDN과 연관된 그 NFV가 뭔지, SDN과 연관된 이런 내용을, 자, 이걸 번역해 가지고, 자, SDN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은 NFV와 관련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도메인을 나타낸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이게 NFV가 되겠는데,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및 심층 패킷 검사는 SDN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쭉 내용을 나중에 NFV가 그 뒤에 나올 텐데, 여기서 이 부분만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SDN 개념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NFV는 서비스 공급 환경에서 주요 SDN 사용 사례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SDN과의 NFV와의 관계가 혹시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소개될 때 궁금한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그때 필요한 학생은 이렇게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는 미들박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박스 기능과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진화 발전되고 어떤 인터넷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원리를 갖는 건지, 원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박스는 정의하기를 중간에 있는 박스, 쉽게 먼저 이해하자면 중간에 있는 박스인데, 자, 이것이 이제 기존의 정상적인 또 표준화된 어떤 펑션, IP 라우트하고는 이제 별개로 중간에 있는 박스들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나트라든가 우리 앞에서 본 그거 있죠.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미들 박스의 한 예가 되겠어요. 자, 데이터 패스, 소스하고 소스 호스트하고 목적지 호스트 사이에 라우트가 있었는데, 라우트 말고 중간에 또 다른 박스가 있다 이거죠. NAT가 그런 거였죠. 그런 기능이라든가 또 라우트하고 그런 기능이 복합된 그런 제품 중에 이제 원래 본연의 라우팅 기능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미들박스라고 그냥 묶어놨어요. 자, 미들박스는 도체, 이렇게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도체에 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트, 금방 봤던 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셀룰라망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라든가 학교, 이런 기관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파이어월, 어떤 이제 보안, 시큐리티를 위해서, 또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회사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가 뭐 등등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고,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미들박스의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를 균등하게 하는 그런 박스, 이런 것들도 여러 군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바일 네트워크에도 있을 수 있겠고.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어떤 필요한 그런 필요한 박스들도 있을 수 있겠고,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이런데, 또는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가 모바일 망, CDN에도 있을 수 있는 캐시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들 박스들이 되겠어요. 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표준, 프로프라이터는 이제 표준이 아닌 어떤 거기 회사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블랙박스로, 그러니까 표준이 아닌 그런 특별한 하드웨어 솔루션이 되겠는데, 이것을 이제 화이트박스 하드웨어, 이건 이제 표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이트박스는 이제 이것의 상대적인 게 블랙박스가 되겠는데, 블랙박스 하드웨어 솔루션으로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흐름은 이렇게 표준 오픈된 그런 하드웨어로 이렇게 동향이 바뀌어가고 있고 오픈 API를 사용하는 거죠. 어떤 한 회사의 종속적인 프로프라이터리 하드웨어 솔루션, 즉 블랙박스 솔루션이 아니라 화이트박스 솔루션으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SDN의 그런 개념이 전부 다 이제 표준화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거죠. 매치 플러스 액션을 써서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라든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 발전하고 있다. SDN 이런 것을 타겟으로 미들박스가 진화해 가면은 좋겠다 해서 중간에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 되겠는데, SDN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런 SDN 개념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미리 봤는데 NFV,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기능의 가상화, 이런 것이 이제 SDN과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 SDN의 한 응용 사례로 구현 사례로 이것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미들박스가 되겠는데, 이제 흐름은 이걸 이제 화이트박스로 표준에 입각해서 네트워킹, 컴퓨테이션 또는 스토리지를 구현한 그런 기능을 구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묶어서 NFV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이제 IP 시간 글래스, 그러니까 이제 IP 모래 시계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런 형태의 모습이 이제 슬림하니 좋죠. 이게 IP가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씬하고 날씬한 거죠. 사람 몸으로 봤을 때 배 부분이 날씬하게 정상적인 건강한 체질, 건강한 그런 스타일의 몸, 체형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프로토콜이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적지만 IP보다는 많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가장 씬하고 슬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 밑에 있는 레이어 2는 이더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커퍼, 파이버 뭐 등등 라디오, 코엑시얼 케이블 등등 많이 있죠.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심플하게 전달하려고 이런 모래시계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연결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씬해야지, 가늘해야지, 이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은 그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은 이제 씬 웨이스트다, 가는 허리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토콜이 뭐 물론 이 안에도 뭐 ICMP도 있고 몇 가지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IP 강조하려고 IP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슬림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고, 프로토콜도 이렇게 단순하게 IP 정도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다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제 엣지에 있는 거니까 성격이 약간 틀리는데, 이 부분은 다 구현이 돼야겠죠. 모든 라우트에 다 구현이 돼야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금방 봤던 어떤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NAT, 우리가 앞에서 본 비정상적인 어떤 편법이죠. 자,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본 미들박스가 되겠어요. 자, 이런 미들박스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우리 체형으로 보면은 뱃살, 허리 뱃살이 되겠어요. 자, 옆구리에 군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러브 핸들. 러브 핸들은 이제 우리말로 옆구리 군살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슬림해야 되는데. 자, 미들박스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군살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SDN으로 해서 한꺼번에 통일된, 유니파이드된 표준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SDN을 이제 앞에서 배웠는데, 그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이 미들박스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이제 썩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쭉 SDN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슬림하게 이쪽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건데, 인터넷의 근본 아키텍처 원리를 한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것이 없었고, IAB를 봤는데,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 IDF 산하에 있는 위원회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렇게 아키텍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어떤 성문화된, 문서로 된, 클리어하게 정리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터넷의 목표는 이제 어떤 연결성이고, 그 다음에 그 연결성을 위한 이제 도구로는 인터넷 프로토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끝단에, 중간보다는 끝단에 이렇게 실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미들 박스 앞에서 본 그것처럼 어떤 중간에 히든으로, 블랙박스로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든 박스보다는 이렇게 끝단에 있으면서 어떤 인텔리전스를 갖추는 것. 그것이 이제 크게 어떤 클리어하게 정리된 문서는 없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되어 왔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자, 여기서 이런 인터넷을 위해서 주요한 세 가지 주춧돌 또는 초석이 된 것들을 보면은, 단순한 연결성, 인터넷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 이것이 이제 네로우 웨이스트 가는 허리를 제공해 줬죠. 앞에서 본 프로토콜 시간 모래시계 어떤 체형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인텔리전스라든가 복잡성은 네트워크 엣지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주요한 주춧돌 또는 초석이 돼서 인터넷이 발전돼 왔죠. 여기서 이제 엔드 투 엔드 아규먼트, 끝에서 끝 논쟁,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그건데, 주로 이제 우리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엔드 투 엔드니까 끝단에서 끝단으로 그 동작이 되는 그런 컨제션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이런 기능을 이렇게 끝단에서 구현한 그런 거였죠. 이렇게 엔드 투 엔드, 그걸 이제 엔드 투 엔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한 거예요. 끝단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걸 구현했고 우리가 그걸 배웠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계층 3층이니까 3층인 라우터,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안에서 헙 바이 헙, 이제 라우터 바이 라우터, 이건 하나의 헙이 이제 라우터 하나씩 점프할 때마다 그게 이제 헙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라우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를 이제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과거에 1981년에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근 40년 전에 소개된 내용인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논의가 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어떤 네트워크 펑셔널리티, 금방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컨제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엣지에 구현될 수 있겠는데, 이제 1981년에 살저라는 사람이 리드 클라크가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끝단에서 구현하는 것을 더 옹호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1980년대니까 이제 미래에 필요한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끝단에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도움으로 거기에 끝단에 이렇게 구현하는 게, 통신 시스템의 끝단에 구현하는 게 이제 좋다.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또 바르게 그렇게 구현하는 게 좋다. 어떤 불완전한 버전의 어떤 기능이 통신 시스템 내에 이렇게 통신 시스템에 이제 구현이 돼서 그것이 더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좋게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한 예를 든 거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원하는 기능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체에 구현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비록 그것이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제 묶어서 끝단 엔드 투 엔드 논쟁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끝단을 더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능 구현을 이렇게 통신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끝단에서 구현하지 않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 아규먼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통신망부터 전화망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인터넷망까지 쭉 진화 발전되어 오면서 그 인텔리전스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그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1876년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쯤에 전화기가 발명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전화망이 이렇게 많이 가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40년대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1950년대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이런 것들이 7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말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퍼스널 컴퓨터도 나오고 그랬죠. 그러기 전에 이제 20세기 이 전화망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인텔리전스하고 이제 컴퓨팅 기능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에 있게 됐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벽돌로 표시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인텔리전스 기능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에는 어떤 인텔리전스 기능이 없죠. 얘기는 지금의 컴퓨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상당히 덤이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텔리전스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기능은 이제 전화망의 스위치에 교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 교환기를 이제 그 개발하고 또 진화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언어가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C 언어라든가 유닉스 OS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AT&T의 3B 시리즈 컴퓨터들,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기술이 이쪽 전화망에 이제 이용이 되고, 또 여기서 전화망 교환기를 위한 그런 기술이 또 개발되면서 그걸 또 컴퓨터 쪽에 이용을 하고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발전이 됐죠. 1900년대 말쯤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터넷 붐이 이뤘던 2000년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인터넷이 이제 1969년에 처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 도입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70년대, 80년대 TCP 프로토콜이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인터넷이 이제 붐을 이루고 그것이 단순한 엔지니어 분야에서의 어떤 응용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전후로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 붐이 있었고 벤처 비즈니스 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스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서 보면은 인터넷을 위한 이제 그런 컴퓨팅 기능, 그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70년대 말에 나왔기 때문에 1983년에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IBM으로부터 이제 생산이 돼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의 붐을 이루었고, 물론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처음 소개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1970년대 중반에 소개한 애플 컴퓨터 로켈 8비트짜리 CPU를 사용한 그런 거였는데, 좌우지간 인터넷 기술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그래서 지능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컴퓨팅 파워를 봤을 때, 이 끝단에 엣지 부분에 이런 것이 이제 있게 됐다. 그래서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기능만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는 조금 인텔리전스 기능이 없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1900년대를 벗어나서 2005년 무렵까지는 이제 그랬지만, 이제 2005년 이후로 이거는 이제 러프하게 따져본 거니까 이 무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 이후로 이제 인터넷 붐이 일었고, 그 다음에 일어났고 크게, 여기 이제 네트워크, 우리 앞서 배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이런 개념들도 이 망에 이제 또 적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러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바로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되겠어요. 끝단에는 물론 이제 계속 발전하니까 인텔리전스 기능과 컴퓨팅 기능은 계속 발전하겠죠.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대형 회사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처럼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것부터 또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 또 뭐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그런 것들, 데이터 센터, 또 뭐 AI를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엣지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능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DN을 고려하면 이제 안에 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끝단에는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 대형 뭐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이 또
자, 이 끝단에 대형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구글 같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아마존이라든가, 일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팅 그런 것을 제공하는 아마존이라든가, 또 에이지어를 제공하는 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망의 끝단에도 굉장히 지능이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특히나 AI 시대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 AI를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또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챕터 4를 끝내고 마지막 이것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의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라우터의 내부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SDN도 배우고, 그 다음에 Generalized Forwarding 개념도 보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미들박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금방 배웠고, 또 Generalized Forwarding 개념도 이렇게 금방 봤지만, 거기에 이제 방식은 과거에 쓰던 방식, 전통적인 Destination Based Forwarding, 지금도 이제 쓰이는데 SDN 방식이 아닌 기존의 라우터에서 쓰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테이블, Generalized Forwarding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런 플로우 테이블에 값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계산해서 그걸 테이블에 값을 채워주느냐. 그건 이제 바로 그것을 컨트롤 플레인이 한다. 그래서 그 챕터 5가 이제 그 다음 챕터 5가 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도록 돼 있으니까 챕터 5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4를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챕터 4와 연관된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보면은 과거에는 앞에서 설명됐지만 이걸 이제 뒤로 빼서 덜 중요하니까 뺀 건데, 자, IP 데이터그램을 이제 통과를 시킬 때 맥시멈 트랜스퍼 사이즈, 어떤 링크 레이어 2의 링크에서 이렇게 이전에 생각하면 되겠는데, 무작정 많은 큰 것을 통과시킬 수 없죠. 그건 이제 그 링크 레이어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큰 것을 조각을 내야 되겠죠. 조각을 내는데 그것을 프로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큰 데이터그램인데 조각으로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각각이 한 묶음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가서 그걸 리어셈블리 하는데, 중간에 리어셈블리 하는 건 재조립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이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링크가 MTU를 가지고 있죠. 그 맥시멈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죠. MTU. 이건 이제 링크 레이어의 어떤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쪼개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먼트로 쪼개는데 쪼개고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은 이제 최종 목적지에서 조립을 한다. 이것을 아이디로 구별을 하고 또 순서를 또 재조립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옵셋 그런 필드도 필요하고 하는 것을 봤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IP 프래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를 보면은 이렇게 큰 4000바이트, 이걸 이제 헤더 20바이트 헤더까지 포함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4000바이트의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쪼갠다면 마찬가지 헤더 20바이트는 또 들어가야겠죠. 헤더. 자, 원래가 데이터 사이즈만 보면은 20바이트 빼면은 3980바이트고, 그것을 이제 1500바이트니까 이게 20바이트 또 빼면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실제 데이터 사이즈는 1480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1480바이트 두 개 더 하면은 2960바이트니까 2960바이트로 빼면은 원래 이제 3980바이트에서 남은 1020바이트 여기다 넣고 20바이트 또 헤더니까 전체 크기는 1040바이트가 되겠어. 나머지도 마찬가지 20바이트씩 더하면 전부 1500바이트 맥시멈 사이즈가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디는 원래 정해진 아이디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 그 다음에 플래그가 있는데 프래그멘테이션 플래그. 그걸 이제 맨 마지막 것을 0으로 하고 나머지는 1로 하면 되겠고, 옵셋은 이제 그 데이터 길이 그것을 이제 8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 옵셋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한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DHCP는 원래 이제 DHCP 디스커버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어크날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두 개가 옵션을 하기 때문에, 예를 간단하게 들기 위해서, DHCP 리퀘스트. 원래 이제 쓰던 그 IP 주소가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할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서 보내면,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다고, 어크날리지를 해주는 DHCP 어크날리지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DHCP 리퀘스트 메시지가 되겠고, 그걸 이제 어크날리지 해주는, 어크날리지, DHCP 어크날리지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것 위주로 쭉 다른 내용까지 보면 혼동스러우니까 쭉 그 참고로 나중에 보기로 하고, DHCP 메시지 타입이 리퀘스트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 서브넷 마스크라든가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 서버,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원래 서버로 쓰인 것, 그 다음에 넥스트 서버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P 주소, 여기서 요청할 때 보내줬던, 그 다음에 옵션을 한 여기서 DHCP 메시지 어크날리지 타입이다. 그 다음에 서버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라우터, 이렇게 라우터도 이제 같은 거죠. 게이트웨이, 퍼스트 게이트웨이, 퍼스트 합 라우터가 되겠어요. 똑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IP 주소인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걸 보기 바랍니다. 도메인 네임, DNS IP 주소 관련된 그 이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보로 보내주기 때문에 참고로 부록으로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어요.